안녕하세요, 마치아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 초에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고 시장에 역사적으로 큰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때를 떠올리는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3.1%의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7%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시장에 한 차례 폭락이 나왔던 만큼 반도체, 2차전지, 금융주, 또 자동차, 전 종목이 모두 큰 급락이 났습니다. 그래도 반도체가 가장 크게 급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미용기기 쪽, 이 두 종목은 급락장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급락이 났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의 1조가량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거의 7천억 가까이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거의 1조 7천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만 나올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은 5,100억, 기관은 2,800억, 모두 큰 폭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굉장히 추세가 좋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2.8%의 약세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은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전자, 한미반도체,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렸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목이 오늘은 약세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LG, 한국전력, 삼성 SDS, SK텔레콤, 전력주라든지 통신주, 그리고 지주사, 이런 종목들은 가치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상승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그런 관점에서 기관은 오늘은 경기 방어주에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에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을 거치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3.2%의 폭락이 나왔고, S&P 500도 2%, 또 다우지수도 1.5%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무려 7.7%의 폭락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마이너스 3.7%, 대만도 동일하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만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전날에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던 이유, 첫 번째로 어제 미국의 8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47.2포인트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은 50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로 말씀드리면 지금 평범하게 생산하는 물량이 50개라면 이번 8월에는 약 47개만 생산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소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생산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2년 동안의 제조업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빨간색 라인이 50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50포인트를 넘었던 것은 24년도 초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50포인트를 이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에 처음으로 50포인트가 깨졌었고, 지난달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더 급락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을 하여금 일본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제기했고, 경제가 전망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본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도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초였었잖아요. 그때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또 중동발 전쟁 이슈, 그렇게 좋지 못한 세 가지 재료가 있었고, 그 때문에 시장이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은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실제로 금리 인상도 할 수가 있고,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라고 한다면 예상과 달리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때 돼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 한번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 그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이런 부분도 시장이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종목들의 주가에 급락이 있었고,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올해 가장 상승폭이 컸던 업종은 바로
반도체 업종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런 시장 속에서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기름을 부었던 것은 미국 법무부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를 위해서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혀졌고, 이런 부분도 반도체 관련주의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어제 정규장에서만 엔비디아가 9.5%,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 급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시간에서도 엔비디아는 2.4% 급락이 한 번 더 나왔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소폭의 약세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추가적으로 약세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 시장이 먼저 안정을 찾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저는 주식을 할 때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추세를 접목시켜서 말씀드렸었고, 그게 비단 반도체 관련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업종들, 그리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수급에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요. 특히 메이저 세력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조금 더 큰 세력들이 관여하는 지수라면 저는 더욱더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와 차트라는 것은 가장 최근 구간을 보여드릴게요.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든 조정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반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헤드앤숄더 패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세의 변곡점을 맞출 때 이런 그림이죠. 한번 주가가 눌렸지만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되려 저점을 이탈하면서 완전히 추세가 바뀔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점과 고점에서 모두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만큼 이번 반등장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직전 저점을 깰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주식에는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가 꺾인 것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구간 한 차례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등장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니까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또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23년도 말쯤 이때도 차트가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한 차례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차례 큰 반등이 나왔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되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고, 또 이런 구간에서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또 저점을 깨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는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추세는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100%가 없겠지만 내가 나름대로 고점 부근이라든지 또는 저점 부근, 그런 패턴들을 조금 읽어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차트의 흐름 있죠. 그런 부분을 꼭 접목을 시켜보시고요. 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중소형주는 그렇게 크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대형주들, 기관과 외국인이 핸들링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크게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이 저점일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전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드렸듯이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망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거는 고용지표인 것 같아요. 이게 금요일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 미국에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이슈가 커진 것도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얼어붙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릴지, 그런 중요한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커지고 있고, 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또 한 차례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시각과 지금의 시각 절대적으로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투자 전략이 다를 것이고 또 매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비교적 주봉상 차트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2년간의 차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패턴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ETF 투자라든지
또는 연금 저축 형식으로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면 주봉이 아니라 월봉상의 차트를 봐야 되겠죠. 자, 월봉상의 차트를 볼게요. 그럼 전체 화면에 약 20년간의 차트가 들어오는데 이걸 또 한번 추세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저점에서 이렇게, 자, 삼성전자를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위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ETF 투자처럼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지 아니면 나는 오래 들고 가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에 따른 전략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맞춰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추세를 이탈했다 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위치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이닉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해드렸던 이 주봉상의 추세, 이거는 절대적으로 2년간의 흐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경기의 사이클, 한 사이클을 일반적으로 4년간의 주기로 봤을 때 그 기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 그 안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시가는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겠지만 종가는 보다 높은 가격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